안녕하세요. 샘바라 수학학원 김인강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별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봤던 수원 기출문제를 분석해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작년에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고 1번서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문제죠. 로그 10의 12를 갖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로그 2와 로그 3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그 12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2의 제곱과 뒤에 있는 3을 로그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를 앞으로 내리면 이 로그 10의 2와 그 다음에 로그 3으로 분리가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10의 2를 갖다가 A로 놓고 로그 10의 3을 갖다가 B로 놓으면은 2A 더하기 B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수계산 문제인데 A의 4제곱 B의 제곱에서 나누기 A, B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분수로 쓰게 되면 분모로 A, B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A를 약분하고 그 다음에 B도 약분을 하게 되면은 A는 3개가 남고 B는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끝에 있는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수 조건이라고 해서 각각의 로그 위에 있는 3x-2와 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각각의 범위를 조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범위의 공통된 범위를 조사를 해주면 x는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쪽에 있는 양변에 있는 3x-2와 x 플러스 4를 각각 로그를 띄어서 비교를 해보면 양변을 넘겨서 2x는 6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x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네,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형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2 곱하기 10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로그 2 더하기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2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3 그 다음에 더하기 2 그러니까 2.3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400인데 로그 400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제곱과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로그 2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2가 되죠. 자, 2 곱하기 0.3 그 다음에 2를 더해주면은 값은 2.6이 되겠죠.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0.0002가 나왔어요. 얘는 2 곱하기 10에 자, 여기서 한 칸씩 한 칸씩 세볼까요? 소수점서부터 해서 2까지 가면 하나, 둘, 셋, 4개죠.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인 걸 알 수 있고 얘는 로그 2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자, 앞에 있는 거는 0.3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7입니다. 자, 4번 어떠한 로그 값이 마이너스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우리가 구성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분의 1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그 10의 10분의 1 이렇게 써주고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요. 계산하면 로그 20분의 1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그럼 x가 20분의 1이니 x의 값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어요. 자, 5번을 봅시다. 맞아. 자, 로그 x가 4.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4라고 하는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0.3이라고 하는 소수 부분으로 분리를 해요. 4는 10의 4제곱이고 0.3은 앞에서 봤듯이 로그 2와 같으니 얘를 곱해주게 되면 로그 2의 10의 4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는 2만 이렇게 되죠. 그럼 2만 같은 경우에는 5자리 정수가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은 계산 결과는 0.5인데 0.2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차가 정수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 일단 풀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범위를 가지고서 그렇다면 로그 x의 값은 얼마일까 라는 걸 예상을 해봐야 돼요. x의 값이 1에서부터 10까지니까 얘를 갖다가 1에서부터 100까지니까 얘를 갖다가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로그 1에서부터 로그 x는 로그 100까지 이렇게 돼요.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0은 2가 되므로 로그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차가 정수가 있으니 큰 거인 로그 x, 루트 x에서 작은 거인 로그 루트 x를 빼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진수에 나눗셈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루트 x 분의 x의 루트 x가 돼요. 자, 약분하고 나니까 로그 x가 나왔어요. 그럼 로그 x가 나왔는데 이 값이 정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로그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 중에 정수는 0,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자, 이것은 로그 x의 값이고 x의 값은 로그 x가 0이면 x는 1이고 로그 x가 1이면 x는 10이고 그 다음에 로그 x가 2가 되면은 x는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진 이 세 개의 숫자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1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사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죠. 중심각과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 자, L은 R 세타, 이건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죠.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얘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중심각이 나와 있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호의 길이를 갖다가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파이를 갖다가 4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파이는 약분되고 4, 4, 16 그래서 16이라고 하는 반지름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러 가봅시다. 2분의 1에다가 16의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32 파이가 됩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수함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x를 구해야 되는데 a의 3x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것은 a의 2x밖에 없으니 이 분수의 형태의 식에다가 분자분모에 동일하게 ax를 곱해줍니다. 분자분모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 식이죠. 자, 곱해주게 되면 3x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역술취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도 역시 3x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4분의 3이라는 숫자 나왔으니까 서로 곱해가지고서 식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은 a의 3x는 7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8번 봅시다. 이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양의 정수 k의 값들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k 때문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의 위치는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k의 x 플러스 2분의 1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곧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값이 이제 점근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근선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점근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밑을 봤더니 밑이 2분의 1이에요.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3, 4분면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지 않도록 그래프를 잘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게 되면은 자, 점근선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y절편이에요. 즉, x가 0이 되는 값이죠. 0일 때, 그때 y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3, 4분면 안 지나게 우리가 이제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y절편인 로그 2분의 1의 k, 그 다음에 0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이 값이 점점 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변하다가 0보다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0보다 높아야만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같으면 원점을 지나지만 이때도 역시 3, 4을 지나지 않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하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k 값을 갖다 구해보게 되면은 k가 1 또는 2가 되고요. 그 둘을 갖다 합치게 되면은 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9번 문제를 봅시다.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예요. 이번에는 이 지수함수가 이제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인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근선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점근선이란 뭐냐면 이 지수 부분이 전체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y값이 1이 나오죠. 이 값은 이 함수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점근선이 되고요. 이걸 갖다가 좌표평면에 한번 올려보니까 y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근선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좀 더 알아야 될 텐데 일단은 얘가 꼭 지나가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2,0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을 밑으로 갔기 때문에 감소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했듯이 2,0이라고 하는 꼭 지나야 되는 2,2라고 하는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 점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점에 근거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만 갖겠습니다 라고 정의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의 그림만 그려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대입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27 더하기 1 해서 2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보면 1을 대입했어요. 최소값이에요. 얘를 갖다 이제 대입했을 때 값인데 요 값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갖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이 값은 4가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점근선은 1번 점근선 1이다. 맞죠? 자, 2번 y절편은 10이다. 볼까요? y절편은 10이다.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죠? 그럼 x에다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1이니까 9 플러스 1이죠. 그러면 10. 이것도 맞죠? 자, 3번 봅시다.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프를 보니까 감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증가할 때 감소한다. 감소함수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4이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1번부터 볼까요?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x인데 로그 함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얘를 갖다 지수로 갖다가 밑에다 줄게요. 마이너스 1승 x 이렇게. 그러면 이제 로그 2x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2x와 0 무슨 관계냐면은 역함수 관계죠. 이게 이제 역함수 관계가 밝혀지면은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인데 이 제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냥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내려오게 되면은 2의 x 절대값이 생깁니다 여기. 그래서 절대값이 생긴 형태에서의 2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는 좀 어떻게 생겼냐면은 y축의 대칭이에요. 마이너스인 형태도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로그 2의 x라고 쓰여있는 애랑은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큰 a밖에 못 오기 때문에 절대로 쓸 수가 없죠. 이걸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얘가 이제 y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에요. 양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말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이제 2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쪽으로밖에 생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 둘을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이 생겨서 양쪽으로 생긴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3번 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 2분의 1x랑 3분의 1x인데 요거 이제 맨날 외우고 다니면 좋겠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너무 어떤 게 더 크네 작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림을 그려봐요. 감소 형태니까 이게 지금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 자체는 감소한 형태의 지수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감소한 형태의 지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2를 딱 대입을 해요. 2를 대입하면 하나는 2분의 1이 나오고 하나는 3분의 1이 나오는데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좀 더 크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아이가 2분의 1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점이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y는 3분의 1의 x가 좀 더 x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이번에 또 삼각함수예요. 뭔가 함수가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4번을 좀 보니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부호가 서로 달라요. 자, 이렇게 되고 탄젠트와 사인도 역시 부호가 다르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코사인과 탄젠트가 서로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사인과 코사인 부호가 다르고 그 다음에 탄젠트와 사인이 다르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는 서로 같은 부호를 갖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부호를 갖는 경우는 1사분면 아니면은 2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에서 둘 다 플러스로 갖고 2사분면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로 갖죠. 근데 사인이 지금 현재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2사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인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사분면이다. 얘는 틀렸네요. 4사분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2사분면 가기로 했지만 선생님이 대충 그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려가지고서 두 각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4세타라고 하게 되면 차이가 딱 파이만큼 나죠. 180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EM파이를 붙여갖고서 일반각의 형태로 갖다가 표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쪽이 3세타니까 얘를 갖다가 전체를 4으로 갖다 나눠줘요. 그러면 3분의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자, 여기서 n은 정수이기 때문에 몇 개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저쪽에 보면은 n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5번에서 말하는 값인 세타가 파이가 나와요. 그런데 n에다가 2를 대입하게 돼도 지금 현재 2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5파이가 나오죠. 3분의 5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세타가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네요. 하나가 더 생기니까 두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현재는 1번밖에 없어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 중에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겹쳐진다는 것은 밑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함수들 중에서 밑이 다 동일하게 같은 형태의 함수가 뭔지를 골라봐야겠죠?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3의 2x라고 하는 게 9의 x제곱이랑 같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같이 연산해주면 9의 x-1승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27이 3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를 갖다가 3의 로그 3의 2로 갖다가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은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달아놓겠습니다. 보시면은 2가 어떻게 3을 가지고서 지수에다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라고 하는 숫자가 3으로 변하는 3이라고 하는 밑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갖다 로그를 이용해 가지고서 밑을 3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뒤에 있는 3x와 같이 연산이 돼서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2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이긴 한데 3분의 1이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도 밑을 3으로 갖는 로그의 형태가 되게 돼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밑이 3인데 기억만 밑이 9가 돼서 기억이 다른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로그의 기본 성질은 그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성질과 그 다음에 밑이 0보다 역시 커야 되는데 밑은 또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따져줘야 되는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0보다 큰 것, 그 다음에 1이 될 수 없다는 것. 자,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지만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0이 되는 값을 하나 고릅니다. 그래서 2가 되면 0이 되니까 얘를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이 돼야 되니까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안 돼요. 그래서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a가 3이 되면 안 되고 또 a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된 과정을 가지고서 진수법칙을 다시 한번 따져주러 가봐요. 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2차 함수에서 x축과 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주면 a와 a-8 이렇게 이제 인수가 되면서 0에서부터 a가 8까지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수값들을 갖다 이제 다 골라보게 되면은 1, 2, 3, 4, 5, 6, 7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골랐던 안 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제외를 해줘요. 그럼 제외를 해주게 되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3개가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를 다 더해주면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22가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번 문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갖다 풀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앞에 있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위아래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요. 마치 편레를 곱하는 것처럼 곱해버려요. 그럼 이제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돼요. 위에 있는 건 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아직 전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거 사인 제곱 세타와 같기 때문에 위에 남아있던 사인 세타와 같이 약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를 약분해주게 되면은 이 값이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분모가 옆에 있는 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통분이 되니까 우리는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1 마이너스
x 코사인 세타를 서로 연산을 해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이 6분의 13이니 사인 세타가 13분의 1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탄젠트를 구할 때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빗변이 13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12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먼저 해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밑에 5가 나오죠.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건을 한번 봐요. 조건이 지금 현재 얘가 2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해준 5분의 12에다가 음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볼게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하죠. 이 부분들이 많이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좌표들이 어떠한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거는 D, C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C, B죠. 그 다음에는 B, A 이렇게 돼요. 이 세 개의 점을 갖다가 이 세 개의 점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B, A를 가지고서 A는 로그 3분의 4의 B 이렇게 이걸 이제 지수로 살짝 고쳐주면은 3분의 4를 밑으로 갖는 A는 B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 B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B는 로그 3분의 4의 C가지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4의 B제곱은 C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C는 로그 3분의 4의 D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도 3분의 4의 C제곱이 D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봐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6분의 9 A-C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A와 C를 빼는 형태, 지수가 빼기가 되는 형태는 뭐냐면 둘을 나누어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해놓은 여기 3분의 4의 A제곱 그 다음에 밑에 구해놓은 3분의 4의 C제곱을 둘이 나누는 형태를 갖다가 취해보자. 나누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밑이 같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3분의 4의 A-C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이 뭐냐면은 둘이 나눴으니까 B를 갖다가 D로 나누는 형태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D는 2분의 3 B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D를 바꿔주고 나면 약분이 돼요.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3분의 4의 A-C제곱이 3분의 2구나. 요걸 하나 알아냈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문제를 풀러 가니까 16분의 9가 A-C제곱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분의 9가 4분의 3의 제곱이고 그것에 A-C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위치를 좀 바꿔보면은 3분의 4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수 두 개를 갖다가 위치를 좀 바꿔주면은 3분의 4의 A-C제곱 그 다음에 전체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아까 구했던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값이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역시 이제 사인, 코사인의 지수함수, 로함수 다 합쳐진 형태의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 형태의 밑이 음수고 짝수 제곱이 되어 있고 유리수의 지수를 갖고 있을 때 얘를 갖다가 그냥 먼저 계산하게 되면 틀린 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수를 먼저 계산하기보다는 우리가 안에 있는 괄호부터 먼저 풀고 그 괄호를 다시 풀어가지고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옳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일 때 항상 조심하고 이 지수 법칙을 먼저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세타가 4사분면 각인데 2분의 세타는 2사분면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4사분면 각이라고 했을 때 얘가 뭐 한 360도보다 조금 작은 이런 각이 아니라 아예 몇 바퀴 도는 형태의 각이면 이 계산값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한 700도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인 720도보다 약간 작죠. 근데 얘를 갖다가 2분의 세타를 하게 되면 350도가 돼요. 세타도 4사분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세타도 4사분면 각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사분면에만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역함수의 평행이동한 값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역함수를 먼저 그려보죠. x, y 바꾸고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 얘를 갖다가 밑이 2인 x-1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얘를 y축으로 플러스 1방울 평행이동하니까 y 대신에 y-1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y 대신에 y-를 써주게 되면은 y-1은 2의 x-1이 되고 얘를 넘겨요. 그러면 2의 x-1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 부분이 0이 되는 것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y는 0 플러스 1, 그래서 y는 1이 점근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는데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죠. 나머지 사인이나 탄젠트는 모두 다 음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0보다 크다 라고 적용을 해놓고 탄젠트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주어진 형태의 식들을 다 절대값으로 바꿔요. 여기 이제 제곱과 루트가 있는데 얘네들은 절대값으로 바뀌게 되죠. 절대값으로 모두 다 만들어진 형태의 식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설정해놨던 부호를 한번 보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탄젠트와 사인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죠. 마이너스인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서 식을 갖다 풀어주고 나머지는 코사인만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P가 이제 마이너스 4,3인데 사인 세타가 R분의 Y인데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점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제곱에 3제곱을 하게 되면 5라는 값이 나오죠. 사인 세타는 5분의 Y좌표가 3이죠. 5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맞는 것은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블랙라벨의 이제 유사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블랙라벨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텝 2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9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비두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양변을 갖다 제곱을 해버려서 얘가 한쪽은 81에 2x제곱 그 다음에 81에 2y 제곱의 곱이 243이다 라는 걸 밝혀내면 밑에 있는 거는 합이니까 합이 36이고 곱이 243인 숫자를 찾으면 돼요. 뭐냐면은 27하고 9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게 27이 어떤 게 9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둘의 곱을 갖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2x제곱을 27이라고 하면 3의 8y가 3의 세제곱이 되죠. 그럼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8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81의 2y가 9라고 하게 되면은 3의 8y라고 하는 게 3의 제곱이니까 y값은 4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요 두 값을 곱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x, y 값을 구하게 되면은 8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32분의 3이 되고 32a는 3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81x랑 81y를 갖다가 미지수로 잡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갖다 제곱을 했을 때 각각이 쉽게 풀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한 건데 얘를 보게 되면은 로그 C의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되면은 역수가 되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 갖고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요. 분자를 변형하니까 분모를 내려요. 둘 다 밑을 B로 갖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분모를 또 변형하게 되면 분자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서 이것으로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뭐가 되냐면은 밑을 B로 갖는 형태의 로그가 분자에 하나 분모에 하나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로그 C의 A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같은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현재 하나 계산 결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분의 1이고 옆에 있는 애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세제곱은 C다라는 결론이 하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갖다가 좀 풀어봅시다. 두 번째 힌트도 마치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분자 분모가 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밑이 C로 통일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분자에는 로그 C의 A가 분모에는 로그 C의 B가 들어가야 되고 얘네들이 밑이 같으니까 로그 B의 A가 되죠.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의 2분의 1제곱이 A죠. 그러면 A제곱은 얼마? B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A제곱은 B고 그 다음에 A세제곱은 C인데 요 A, B, C가 모두 다 10보다 작은 자연수야 돼요. 그리고 세제곱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곱수도 있는 경우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2, B는 4, 그 다음에 C는 8 이렇게 딱 세 숫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은 2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가 18번, 19번인데 18번은 좀 그나마 좀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되고 두 진수 조건에 공통된 것이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식을 변형을 하죠. 로그 4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각각을 인수분해하고 범위를 현재 구해주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서부터 x가 8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봤던 진수 조건 반드시 지켜서 둘의 공통된 범위인 6에서부터 x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약간 생각이 많이 필요한 형태의 문제인데 주어진 식을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x의 값이 지금 현재 1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 같은 경우는 로그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y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으니 로그 10보다 로그 y가 크거나 같다. 즉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두 번째 힌트인 x, y가 만이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로그를 이용하면 로그 x, y는 4가 되죠. 근데 이제 로그 x, y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변형이 되고 얘가 이제 4니까 로그 y 대신에 4 마이너스 로그 x를 써주면 돼요. 그런데 얘가 아까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요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숨어있는 형태의 로그 x의 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까는 이제 0보다 처음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 둘의 범위를 합쳐가지고서 로그 y의 범위, x의 범위가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제에서 받은 로그 x 곱하기 로그 y의 최대치수를 구해보는 거죠. 로그 y 대신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4 마이너스 로그 x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고,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마치 이 모양이 2차 함수의 모양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최대 최소를 갖다가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얘를 갖다 완전 제곱식으로 좀 고쳐주면 얘가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y 로그 x 더하기 4가 필요하고 바깥에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이 로그 x가 2를 갖는 완전 제곱식과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로그 x가 2일 때 꼭지점인 4를 가져요. 이때 x의 값은 10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2에서 가장 먼 값, 0하고 지금 현재 3이 있는데 얘네 둘 중에서 2보다 더 먼 곳이 어디냐면은 0이 더 멀죠.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즉 로그 x가 0일 때 최소값 0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양수라서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지금 현재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하나의 값이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산술기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한 가지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은 최대 또는 최소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 함수로 범위를 정해가지고서 풀게 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작년에도 산술기를 쓴 경우에는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